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빅텐트는 기둥도 박아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반 총장이 보여준 기국 행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반 총장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세력들이 반 총장의 정치 행보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반 총장께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민심조차 읽지를 못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반 총장께서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연장의 길로 들어선 순간 실패는 예고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작금의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 대세로는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 후보들은 어느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 대세론 속에서 누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가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현상의 신기루가 그치자 이때다 하며 등장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황 대행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탄핵된 정권의 2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깨알 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지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황 대행 역시 자중자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치한 여론전에 이어 김기춘은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에는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만 흘리면서 실제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습니다.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뜨거운 친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당 역시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조기 배치를 재촉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과 권한도 없는 안보실장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직결된 중대 문제를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과 균형 외교의 관점에서 군사 안보 측면과 경제 안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한미 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